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 이재명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의 초조, 불안 심리가 표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부정선거를 규명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할 때 트럼프는 지금까지 투쟁해왔습니다. 과연 한국의 6.3 대선이 트럼프의 전면전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어제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설을 통해서 오토펜 사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부정선거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20년 대선은 도둑맞았다고 재차 선언했고 오토펜으로 처리된 사면 문서들이 가장 큰 범죄들의 흔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청문회 핵심 인물들이 전원 오토펜으로 사면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면과 동시에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자신과 수많은 동료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6 청문회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진입했던 사건의 배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되었던 하원 특별위원회를 말합니다. 당시 의사당 진입은 선거 부정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작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의회까지 진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오토펜 사면은 시작일 뿐 이 사건은 2020년 대선 조작 전체를 폭로할 기폭제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사법작전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번 폭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이상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개표가 진행 도중 개표기가 멈췄고 우편 투표가 쏟아졌고 개표소 참관인들이 출입이 차단되었고 도면이용 보팅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오류, 통신 이상까지 겹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수십 개 주에 대해서 선거 조작 상황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한국 법원과 똑같았습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전면 차단했고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현재 7년 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가 도둑 맞았다고 외쳤고 수백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이 2020년 선거는 이상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기관과 의회, 언론은 그 어떤 조사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습니다. 주로 언론들은 트럼프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았고 SNS는 부정선거 이슈를 검열하고 트럼프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부정선거는 4년 동안 봉쇄되어 왔습니다. 그 4년간의 침묵은 단순한 미국의 무관심이 아니라 당시 바이든 정부에 의한 의도된 봉인이고 봉쇄였습니다. 특히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매우 축소되었고 트럼프는 사법 처리 위기까지 정면으로 4년 동안 돌파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CIA, FBI를 포함한 정보기관 지휘부를 강력한 부정선거 수사팀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시 파텔, FBI 국장, 게버드 DNI 국장 등 의회 인준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사면권, 행정명령, 기밀 해제, 청문회라는 이 네 가지 무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봉인되었던 부정선거 기반을 완전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오토펜 사면 문제와 16 청문회 사면 대상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이 사건을 부정선거 은폐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토펜 서명으로 사라졌던 자료들을 복원해왔고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었고 바로 어제 5월 17일 초대형 폭로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오토펜으로 서명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면의 대상이 모두 16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한 정적 제거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사면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토펜 사면에 포함된 리제 체니, 애덤 시프, 베니 톰슨 등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의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 오토펜 기계로 사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사면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토펜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같은 사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법률 자문, 백악관 참모, 사면 문서의 작성과 승인 경로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의회는 오토펜 사면 서류 원본과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토펜 사면은 권력형 범죄 은폐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면의 정당성이 미국 정치 최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2021년 의회 난입 사건, 트럼프 지지자 수만 명이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함께 모였고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날은 바이든의 당선을 공식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바로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었고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16 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으로 4년 내내 범죄자로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난과 탄압 이상으로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법정 투쟁과 구속 위기 상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막으려 한 자는 내란범이 되었고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자들은 사명과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정선거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복귀했지만 즉각적으로 전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구조를 개편하고 지금까지 여타 시스템을 장악한 뒤에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던 세력은 간단한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치인, 국가정보기관, 법무부, 국제 네트워크까지 연결된 거대한 복합 카르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성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데이터 접근, 서버 위치, 보안 알고리즘까지 재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둘째, 여론 환경을 회복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음모론으로 불려왔던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2024년부터 폭로와 기밀 해제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했고 이제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국제 공조를 준비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부정선거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고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등 외부 세력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량한 정보 확보와 협력, 외교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성급한 수사는 국제적 갈등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와 제도적 안정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바이든의 오토펜 사면, 부정선거 기밀 해제, 공화당 주도의 하원 청문회 개최, 정보기관 수장의 교체 등 모든 조건들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의원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상 미국 청문회 보고서는 최소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트럼프가 자주 한국을 언급해온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이번 한국 6.3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올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국회 해산이 될 것입니다. 어제 5월 17일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와 오토펜 사면 사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폭로한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폭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미국 청문회가 요구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제한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사건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 말입니다. 6.3 대선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 국회는 해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정선거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는 온전하게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중국과 한국이 핵심 국가들입니다. 당시 한국의 특정 조직과 단체가 서버 데이터의 전송, 개표 시스템, 여론 조작 알고리즘의 유통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미국의 증언들로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폭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전반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진영 전체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부정선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6.3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제 부정선거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정성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